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세부 특기 사항을 막 찾아보고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 원래는 이거 누가 써주는 거예요? 세부 특기 사항이요? 교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교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이제 1학년 말쯤 되면 이제 그래요. 이거 쓰느라고 늦었다고.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정이 되게 돼 있어요.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요청하면 되는데 그 수정 기간을 두는 학교가 있지만 그걸 말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고, 세부 특기 사항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왜 짧고 굵게라 그랬냐면 포인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오셨으면 했어요, 다들. 이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오신 분들한테 자료를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자료가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이 제가 공부하면서 학교 선생님을 교육시킬 때 쓰는 그런 것들에서 제가 그냥 뽑은 건데, 어머님들이 보시면 세부 특기 사항 쓸 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1학년 때부터 어쨌든 만들어져 가야 하는 거니까, 예비고 1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문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봤던 게 있고요. 그러면 세부 특기 사항은 요즘에 이제 2024년부터는 없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수상 경력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고 막. 그런데 머릿속으로 커다란 아웃라인을 알고 계세요, 어머님들이. 뭘 알고 계시냐면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대신 세부 특기 사항으로 스며들게 넣으면 된대 라는 정도의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학생들이 가지고 와도 저도 이거를 써달라고 가져온 적은 없지만 저는 항상 연계시키기만 했는데 프로그램화 시켜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난해할 수 있잖아요. 글자 하나에 따라서 말이라는 게, 어감이라는 것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럼 제일 먼저 제가 대입이라는 것 자체가 대입은 대학에서 누구를 뽑느냐, 똑똑한 아이를 뽑고 싶어가 1번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세부 특기 사항을 보려면 2015 교육과정에서 뭘 원하는지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관리 역량이 있는지, 주도적인지. 자기주도 언젠가부터 그 말 굉장히 많이 듣고 자기주도 학원이다라는 것도 많이 듣죠.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다라는 것도 배워야지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 할 줄 알아야 자기주도가 가능해요.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문제를 할 수 있는지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본다라고 해놨거든요. 세 번째는 창의적 사고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창의적 사고 역량이다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요즘에는 창의적인 아이들을 원해요, 진짜. 그래서 창의 융합형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심리적 감성이다를 공감 능력 뛰어난 아이들. 정말 독고다이로 그냥 나밖에 모르는 아이들은 안 되고요. 배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요즘에 팀워크로 고등학교 1학년 초음고, 뭐 신형고 다 있거든요. 팀으로 과제가 계속 나가요. 아이들 보니까 이제 학원에 와서 여기는 영어 수학 점수를 내주는 곳이다 보니 아이들이 그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얘가 친구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했으나 그건 아니었네요. 근데 왜 그러죠? 근데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으로 뭔가 과제를 자꾸 내주는 거예요. 팀별 과제를 중학교 때도 내주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인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청이 아니라 내 얘기만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중요해지고, 공동체, 이거 보면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공감 능력, 사실 같은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그 다음에 있지 않을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핵심 역량이라는 거예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이걸 먼저 보시고 이걸 어떻게 녹여낼 건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국영수 탐구잖아요. 그렇죠? 국영수 탐구. 근데 이 국영수 탐구에서 원하는 게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걸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는 과목별로 어떻게 녹여냈는지. 그러면 세특이라는 건 과목별 선생님들이 다 같이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녹여냈는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건 거예요.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사회과, 과학과 해서 일단 국어과는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 역량이 있어야 되고 자료정보 활용 능력 역량이 있어야 되고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 대인 역량이 있어야 되고 수학과는 문제 해결 능력. 이거 사실 저희 서술형 노트랑 비슷해요. 네, 서술형 노트. 그래서 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 있어야 되고 추론 능력, 창의 융합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태도 및 실천 능력. 이거 다 다른 것 같지만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말들이 조금씩 다른 거지 이걸 갖다가 먼저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녹여낼 건지를 보는 게 세특의 1번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건 저는 사실 설명회들 중에 제일 좋은 거라 생각해요. 이게 요즘에 중요하니까. 대학에서 예전에는 성적으로 뚝뚝뚝뚝 잘라서 대학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적으로 온 학생들이 오래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입사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학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제 그 과를, 그 대학을 가고 싶어서 그걸 준비한 학생들이잖아요. 이탈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면 세부 특기 사항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서 지금 뭘 볼 거냐면 수학과 핵심 역량이에요. 수학과 핵심 역량은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인 거잖아요. 그럼 해결 전략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갖다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한 협력적 문제 해결, 수학적 모델링이나 뭐 상호작용이나 문제 변형이나 문제를 만들어서도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추론 능력, 창의 융합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태도 및 실천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키워드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담아놓은 거예요. 수학만. 이러한 표현들이 들어가시면 좋다라는 거에서 제가 넣은 거고요. 이거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다른 거 국어나 영어나 과학이나 사회나 이런 것들은 어떤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울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 때 얘기했던 건데 거기 서울대의 전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독과발 학습활동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인 학생의 노력이나 등등 수준을 파악하는데 성적으로 파악을 할 수 없으니 성적이 아니라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학생을 데리고 학원을 알아보러 오시면 70점을 맞았는데 이 아이는 100점짜리가 실수로 70점을 맞았을 수도 있고요. 50점짜리가 잘 찍어서 70점을 맞았을 수도 있거든요. 같은 70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70점이 아니라면 그 정확하게 이 아이는 100점을 맞을 아이인데 역량이 되는 아이인데 70점밖에 못 받는 건지. 왜냐면 시험 보는 건 하루에 끝나는 거잖아요. 단 한 번, 1시간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인 건지 아니면 이 아이는 운이 좋았던 건지 역량은 안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세부특기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교과 이론 수업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겼는데 우수성이 드러난다. 실험 수업을 해봤더니 우수성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강점을 보인다. 수학교과 중에서 유독 통계 부분에 강점을 보인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더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활동에서. 그게 세부특기 사항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기본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적이 나쁜데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정말 내 아이한테 관심이 쏟아져야 돼요. 그래야 얘 지금의 성적보다 조금 더 역량이 좋구나를 갖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건 뭘까요? 일단 서류 이렇게 조금 얘 공부 잘하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성적이 먼저 가야 된다 생각해요. 성적이 안 되는데 이거 먼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선생님이 성적 좋은 애는 이쁘고 성적이 안 되면 안 예쁘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거 자체는 기본은 갖고 가야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거지. 이것만 잘 썼다라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성적을 먼저 받은 다음에 세부특기상 이런 활동이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교과에 대한 활동인 거니까 성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두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녹여내는 거. 그게 세부특기사항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역량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제가 몇 번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2024 연도가 지금 2023이 1학년이구나. 예비고 1은. 그쵸? 근데 2024에 발표한다라고 고교학점제에 들어가면서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미반영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율활동이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여기 오타가 아까 들어가 있었는데 자율활동이다라는 것 자체가 학교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부특기사항은 제가 뒤에 가서 나타내겠지만 세부특기사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그냥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세부특기사항이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교과목 세부특기사항이 있고요. 개인별 세부특기사항이 있어요. 교과목 세부특기사항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거가 교과목 세부특기사항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그래서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 근데 그 과목 안에다가 다 녹여내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과목 안에다 다 녹여내지 못하고 이 아이는 그 밑에다 쓰기는 조금 그렇지만 뭔가를 더 주고 싶을 때가 있죠. 더 써주고 싶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특기사항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내지는 개인별 제가 뒤에 가면 나오지만 개인별 세부특기사항은요 프로젝트화 시켜서 가는 것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자체가 그룹으로 한 과목만이 아니고요 여러 과목을 같이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걸 프로젝트화 시켜서 6개월 과정, 3개월 과정 해서 개인별 세부특기사항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 다 미반영인데 진로활동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일단 개인은 다 미반영이에요. 공식적인 거 학교에서 열어주는 건 다 괜찮아요. 뭐든지.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 학교에서 열어주는 대회, 학교에서 열어주는 것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동아리도 정규 동아리는 괜찮은데 자율 동아리나 청소년 단체는 안 돼. 개인이잖아요. 자율 동아리는 개인이 만든 거잖아요. 학교에서 만들어진 동아리가 아니라. 그래서 정규 동아리. 일단 제가 언제 말씀드렸었지? 말씀드릴 때 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별 보면 학교별 동아리가 쭉 있잖아요. 이 아이가 가고 싶은 과,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는지 그거에 관련된 과 동아리는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써주는 게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거.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거는 맡고 있는 교과서 텍스트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인데 제가 오타인데 자율활동도 전체적으로 써줄 거고요. 진로활동, 종합의견 다 써줄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쓰는 게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담임을 잘 만나는 것도 참 복이에요. 안 되면 담임한테 입금을 받아야 되긴 하니까. 그쵸? 그래서 남일모 소장님이 말씀하셨듯 언제? 야자도 지금이 중요하다. 기억나시나요? 그쵸? 기억나시죠? 현재가 이때가 요맘때가 중요하다. 요맘때가. 기억에 남을 때 3월달이 아니다. 이렇게. 그거 정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눈에 띄는 것도 어쨌든 근데 담임선생님도 여기 다른 타 지역보다 학급 수의 아이들 수가 많은 거 아시죠? 중학생이 38명 막 청라중, 가현중 막 38명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많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도 애들이 적진 않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이게 어쨌든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것도 한 30명씩 막 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과서 특수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 적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쉽지 않으니까 어머님들이 조금 공부를 좀 하시는 어머님들은 맡겨서 써가지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거 쓰다가 늦었어요 하는 경우도 꽤나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좋고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세부 특기, 능력 및 특기사항이랑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했어요. 과목별. 그래서 교과 수업에 교과에 대한 교과 뭐 국영, 수가사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교과에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 있잖아요, 학교에. 그러면 아주 세세하게 쓰라는 것까지 있다라고 해요. 가나 마라 그런 건 이건 학교 선생님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거를 중간에 다 빼고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특기사항 난에 입력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입력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특정 과목으로 한정하기가 어려워서 프로젝트화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프로젝트화. 그러니까 어느 세 특을 써주는데 과목별로 써주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 아이가 이렇게 융합형인데 뭐 국영수가사 합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써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특정 과목을 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어떻게 업데이트시켜줄 때. 그 다음부터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아까 수학과에서 뭐가 있었는지 이거를 뒤에 거 먼저 보지 마시고요. 여기 수학에서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창의 유관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태도. 이게 어느 문구인지 한번 쭉 봐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머님들이. 밑에 거 보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읽으면서. 이거 자꾸 보셔야 어머님들이 이 글을 갖다 자꾸 읽어보셔야 그 다음에 이걸 찾기가 쉬워요. 보셨을까요? 제가 하나하나 띄면서 보려다가 제가 오늘 짧고 굵게 끝내드린다고 했으니까 보시면 되게 장황하게 저는 설명할 게 처음에는 많았는데 이걸 다시 보면서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더 복잡하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만 집어넣으면 돼라고 생각하면 또 단순해요.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 아까 창의 융합 능력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교사에게 질문하는 문제마다 매우 수준이 매우 높고 쭉쭉쭉쭉 나가다가 문제 창작 활동에서 주택 구매 시 변동하는 이유까지 고려한 문항을 창의적으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예 여기에다가 창의적으로라고 그냥 표현을 넣어놨어요. 네. 이 아이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했다라는 거고, 배려한다라는 배려에 임산부에 대한 배려에 관한 인식 정도와 현황에 관해 직접 설문을 작성하여 조사하고, 설문을 작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가설을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론 능력 들어가고, 효과에 관한 통계적 지식과 컴퓨터 기능을 활용해서라고 했어요. 그죠? 저희 그냥 컴퓨터 하면 생각나는 게 정보 처리 능력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생활에 적용된 통계적 모순을 바로 찾아서 바로 잡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교수들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수능으로 자꾸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건 뭐였냐면 암기를 해서 올라온 아이들이다 보니 이 아이들이 뭐가 공부를 한 게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된 통계적 모순을 바로잡고라 그랬어요. 이거 지금 넣어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태도밋이라고 그랬는데 수학 부장으로서 뭔가 수상이라든가 감투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 다 못 쓸 건데 세부특기사항에다가 이거 자체가 실천 능력이니까 학습 친구들의 문제 해결 신장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내가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주었어 라고 하는 것 자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다 해봤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수학과 핵심 능력을 포함한 세특이에요. 즉 과목별인 거예요. 아까 과목별에서 국어 따로, 영어 따로, 수학 따로 다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중요한 부분들이 다 따로 있었죠. 그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맞게 녹여진 건가? 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요것도 한번 보시고 어머님들이 그냥 한번 어느 부분이 포인트지? 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하나의 영역에 그 영역에 특정 지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교과가 같이 융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개인 역량이 높다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프로젝트화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활동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려면 납득할 수 있거나 뭐거나 지식이 좀 있어야지 뭔가를 설득하거나 내지는 프로젝트라 그랬으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동료들하고의 관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바라본 그 아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개인별 세부 능력이잖아요. 요즘에 교사 추천이 없잖아요. 이제 그죠? 학교장 추천은 있어도 교사 추천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교사의 시선이 이 아이에 대한 시선이 어땠는지,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어렵죠. 저는 어렵다고 봐요, 사실. 보시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한 자율적 교과 과정이라고 했어요. 어느 한 선생님만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에서 언어와 통합사회 교과에서 언어와 통합사회 교과가 스쳐졌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쉬우면서도 완성도 높은 책을 만들기 위해 공들이는 학생의 모습을 보며 본인이 직접 활동해서 만들었다는 걸 기재하는 거예요. 기재하는 거. 그 다음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건 누구의 시각이냐면 이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건 선생님이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쓴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학생의 주장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다. 언어를 보존해야 한다는 학생의 주장에 사멸의 위기에 놓인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지식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지식을 처리하는 능력, 지식정보 처리 능력인 거잖아요. 보고 완성된 작품을 읽은 학급의 여러 친구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았다. 좋은 평가여야겠죠. 근데 어쩌면 이것도 평가를 받았다도 선생님이 써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이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학생부 키워드. 제가 이거는 꼭 갖고 계세요. 제가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작업을 해놓은 건데, 저도 사실은 이제 공부하고 강의 듣고 하면서 이제 본 거겠죠. 근데 이게 좀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첫 번째가 인서울 키워드. 인서울 키워드. 그 다음에 인서울 20위권 키워드. 그 다음에 인서울 6위권 키워드. 다르죠? 네. 분석적 여기서도 보시면 뭐 이해력, 다양한 자료, 논리. 우리 논리성을 길러야 돼요. 어려워요. 막 라는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리더십, 뭐 해결 방안까지 제시. 리더십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리더십을 갖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인서울 여기도 22, 그 다음에 인시위권이랑 국립대 키워드, 국립대. 그리고 6위권이 아니라 5위권이네요. 그래서 제출함, 정리함, 작성함, 뭔가를 활동을 했다라는 거에 가깝고요. 인서울은. 그 다음에 20위권 들어가 돋보이, 기여함, 뭔가 조금 더 우수성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석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이거는 그쵸? 얘 정말 탁월하다, 남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영재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들, 이렇게 표현이 조금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표현들이 학생부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계속 보세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거를 수정하거나 하실 때 계속 보시다 보면 배경 지식의 이해가 충분하고, 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런 것들 자체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쵸? 조금 더 창의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시하고 이끌었다? 이거 자체가 리더십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리더십 뭐 이런 표현을 꼭 쓴다라기보다는 문장 자체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 네. 모두 100%의 성취도를 나타냈다. 수행평가에서 모두 성실함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끌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이 이게 좋다라는 건데, 보통은 길게 쓰는데 우리 세부특기사항을 쓰는 경우, 제가 어느 경우까지 갔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전교 8등이었어요, 아이가. 근데 한 줄 써준 걸 봤어요. 한 줄. 그래서 이제 들고 왔는데 어쩌지?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한테 컨설팅을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라든가, 고2 여름방학 지나면서라든가, 이제 뭐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학생들은 한 번 정도씩은 해주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데리고 갔을 때 생기부를 저는 볼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 거를 제가 받아서 볼 일은 없다가, 그런 경우에 한 번씩 딱 받아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수정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정 기간을 요청할 수가 없고, 수정 기간을 처음에 딱 뒀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부모님들이 다 난리가 나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쓱 넘어가 버리고 쓱 넘어가 버리고 해서 놓친 거예요. 사실은 놓친 거. 그러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수정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써놓은 걸 가지고 보고 어떻게 수정을 할까? 아이들 보고 만약에 써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의 활동지가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는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뭘 하고 있었는지, 동아리는 뭘 들었는지, 그 동아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이걸 아주 깊게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놔야,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떤 거 뭘 좀 이렇게 과정은 어땠는지를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이런 말들로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연말 가서 이거 쓸 때 얘기해보라고 하잖아요. 뭐 했었는데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렇게. 근데 너무 눈에 띄고 특출나면 선생님이 기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활동지라고 해서 기록을 조금 해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사실 어머님들한테 그러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게 좀 어렵거든요. 아들을 해주는 데는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을 학생들이니까 제가 직업이니까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집에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걸 다 챙기는 게 쉽지 않고 또 중3, 고1, 고2 이렇게 올라갈 때 고1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알아서 그냥 잘 할게요. 좀 그냥 둬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잡아서 대충이라도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라도. 그리고 요즘에는 리로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서인정보 리로스쿨 쓰고요. 청라고 리로스쿨 써요. 근데 리로스쿨에 들어가면 성적도 뜨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뜨냐면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 아들 같은 경우도 리로스쿨을 학교에서 썼는데 거기에다가 성적 기록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근데 뭐는 또 뜨냐면 리로스쿨을 쓰는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뭐 상을 플러스 뭐 점 준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칭찬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내지는 뭐 마이너스가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서 이렇게 탁탁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 이제 리로스쿨을 웬만하면 요즘엔 다들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는지 그거 아니면 어떤 다른 걸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애들이 말을 안 하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입학할 때 학교를 딱 들어가면 학교에서 과정이나 컬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주세요. 책으로 주세요. 네. 그 책자 보면 어떤 걸 쓰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 점검하고 들어가시면 좋고, 만약에 정확하게 동아리가 뭐가 있는지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다,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너무 많고, 그리고 학교 알림이를 들어가도 모르겠다 하시면 얘기하시면 제가 그냥 추려서 보내드릴게요. 네, 요청하시면.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세특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했었는데 다시 정리하면 세부 특기 사항은 그냥 교과 세부 특기 사항과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작성이 엉망인 것 같다라고 싶을 때는 수정은 한 번씩은 꼭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셀프로 써라 라고 한다면 셀프 세특은 어쨌든 더 좋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냥 작성을 잘 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반영만 잘 해주신다면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전제 조건은 전교 꼴등인데 세특만 잘 쓰는 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대학에서 뽑는 인재인 거잖아요. 역량을 보기 위한 거지 이 아이가 그냥 글만 잘 써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면서 세특이 같이 따라가야지 세특만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좀